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한강버스 사고로 119가 출동하고 놀란 시민들이 보트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몇 분 시의원이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인 잠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상태로는 시민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 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 시정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시간에 맞춰 본 의원과 서울시 다른 여러 의원님들은 서울시의 본관 후면 주차장 입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주차장 뒷문 출구를 역주행하면서까지 저희를 피해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들께서 런세훈이라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발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의 대화에 나서 주시길 촉구하며 이제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우르다는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의 분리되지 않고 융화되는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세대 간의 어울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등 연결, 구별이 없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울림 복지관, 어울림 플라자, 어울림 체육센터, 어울림 놀이터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라는 이용자들 간의 관계, 사용 방법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명칭에서조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의 장애인 문제는 민간단체나 외국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다뤄졌다면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오늘날 장애인 복지법의 뿌리가 되었으며 장애인도 독립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재활시설, 근로시설 같은 기관들도 이 시기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원구에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대단지 아파트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상계동 771번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 2025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어느새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 보장과 동등한 사회 참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작년 10월에 저희 월계동에 서울원 아이파크 착공식이 있었고 또 올해 7월 수락효 자영림 개장식에서도 시장님을 뵈었고요. 또 9월에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점검차 또 저희 노원구에 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노원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또 이제 이렇게 세 차례나 오셨고 앞으로도 또 노원구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에 자료를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예,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와 771-2번지에는 9,471평방미터 약 2,842평의 대지에 상위 군경 복지관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혹시 아십니까? 네. 예. 또한 바로 옆에는 4,000평이 넘는 북부교육기술원까지 합치면 거의 7,000여 평이 노원구의 외곽처럼 또 외딴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위의 표의 시설명에는 빠져 있지만 이곳은 서울시립 노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 내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 상위군경복지관, 자랑스럽게도 서울시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관한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부교육기술원도 정확한 명칭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입니다. 예, 시장님, 2024년 5월부터 노원구 시립장애인복지관 종합정비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아, 예. 관심 밖의 내용이신가 봅니다. 관심 받기는 아니고요. 예. 시장님께서 평소에 약자와의 동행을 항상 강조하셨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보고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셨다고 보니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2024년에 서준호 시의원이 처음 이 용역을 의뢰했고 2억 6,400만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이제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작년 6월에 보궐선거로 서울시의원이 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복지 관련,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있는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곳은 서쪽으로는 제일 왼쪽입니다. 서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옆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주 넓은 마들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위해서 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상계 마들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앞에는 또 자원해수시설 있고 그것이 지금 현대화를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중계 센트럴파크 아파트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노원구의 자랑인 당연천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예, 이 장애인 복지시설만 모여있는 이곳에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민들도 또 마들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또 당연천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도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예, 이곳은 장애인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구성된 이 넓은 곳은 내가 이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장애인 콜택시가 드나들고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구나 라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장애인 이 시설들은 노원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립되어 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세 차례 용역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아주 많이 노후화된 내성마비 복지관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대로 만약에 한다면 정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5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복지타운이 거의 40년이 넘은 복지타운이거든요. 앞으로 50년이 넘게 이 복지타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변이 또 현대화 점점 된다면 이곳은 점점 더 고립이 될 것입니다. 상계 마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장기 전세 주택가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같이 있는 1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과 과연 이 복지시설이 있는 곳과 소통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장애인 복지타운은 예전 모양 그대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싶어도 내성마비 복지관이 이 자리에 바로 그대로 7층짜리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마침 또 이 일대에 그 상계 마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송전선로 지중화 일정이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송전탑 지중화로 인한
중간 수직구와 이격거리가 36m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내성마비 복지관을 다녀왔는데요. PT의 자료를 넣지 못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 왔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혹시? 네. 예, 보시다시피 장애인들이 특히 이 내성마비 복지관과 북부시립복지관을 이용하는 이 장애인들은 전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큰 차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갔다가 차를 빼서 나오는데 결국은 차를 못 돌렸습니다. 못 돌리고 제가 후진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용역 보고서에서는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앞에 주차를 지하로 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차를 출구와 입구를 하고 또 경사도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 건물 바로 앞에 이 큰 주차장 입구가 생겼을 때 모습이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1단계로는 내성마비 복지관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상위군경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북부교육교수론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2단계 그 성모 자해 드림힐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상위군경 복지관의 2단계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거는 굉장히 묘연하다고 합니다. 1단계만 하고 나면 2단계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2단계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 이유는 소관부서 간의 소통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복지실장님을 모셔도 되는데 시장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역과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담당자께서는 이 예산도 문제지만 소관 부서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른다 묘연하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저는 오히려 2단계로 되어 있는 북부교육기술원 부지를 먼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북부교육기술원도 1989년 10월 그때 재축이 됐고요. 4,000평이 넘는 땅에 지금 현재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부지를 그냥 교육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북부교육기술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쪽이 4,000평이나 되는 큰 땅이기 때문에 북부교육기술원도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AI 기술과 전기 자동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육기술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반 뚝 잘라서 내성마비 복지관과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 다목적 어울림 체육관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 발상이 좀 너무 무모합니까? 아니 뭐 좋은 발상의 전환이시기는 한데요. 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요지는 그러니까 이 북부교육원, 그러니까 북부기술교육원을 이번에 저 내성마비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손볼 때 같이 손을 통합해서 보자. 예. 활용을 하자. 토지를 활용하자. 그렇죠. 내성마비 복지관 자리는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수직구 이격거리도 너무 가깝고 하니 그리고 또 지금 앞에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북부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또 주차장으로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내성마비 복지관을 이번 기회에 큰 그림을 그려서 아예 북부교육기술원으로 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걸 질문하신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좀 받아봤는데 이제 해당 부서의 그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 북부기술교육원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 제안한 대로 그렇게 통합적인 변화를 모색할 만한 사정이 될 터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기묘한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돼 가지고 노후됐다거나 그래서 허물고 새로 지을 만한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이제 의원님 제안이 검토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두 가지가 지금 다 조건이 안 갖추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활용률이 3년간 평균 모집률이 95.3%, 취업률이 64.9%, 강의 만족도가 94.6%. 그러니까 이 동부권에서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고 기능도 매우 잘 지금 유지 관리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북부기술교육원이 노후가 돼서 뭐 안전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누수가 된다든가 이제 이 정도 돼야 허무는 게 자연스러울 일인데 안전 등급을 보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ABCD 등급으로 나누면 한 B급 정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어진 지가 30년 됐다고 그랬나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옆에 내성마비 복지관 때문에 갑자기 허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북부교육기술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카포스라는 단체를 혹시 아십니까? 자동차 연합 서비스,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연합회 카포스라는 곳과 카콤이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카포스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이제는 엔진 자동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점점점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습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AS를 하고 수리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해도 전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만 서비스를 했던 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블루엔진이라든가 몇 군데 외제 차량 서비스하는 그런 곳에서만 이 전기차는 간단한 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포스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앞으로 카서비스 센터가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 차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곳에 이 전기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나 하고 저희가 해서 이 북부교육기술을 가봤습니다. 근데 전기차 한 대도 없습니다. 예, 과연 이곳이 교육기술원이라고 이름이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최첨단이고 또 AI 인공지능이 있고 또는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설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우리 지금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육기술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 취업교육, 기술교육을 시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설정한 기준,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미래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한 직업교육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뿌리산업, 뿌리기술이라고 그러죠. 뭐 판금이라든가 뭐 이런 용접이라든가 네. 그 소재를 다루는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기술자들이 사라지는 네, 맞습니다. 추세에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꼭 의원님이 설정하신 그런 산업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님, 있다고 저도 해서 아까 분명히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산업도 기술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미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개편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물론 지금 아까 그리고 이제 이곳이 1989년에 개소했으니까 한 35년, 36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층짜리 건물이다 보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외관이나 뭐 아니면은 안전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만 해서 꼭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조건에 맞다면은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시장님께서는 지금 뇌성마비 복지관이 저대로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7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네. 그런데 좀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이 저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멀쩡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시설물을 예. 옆에 다른 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시장님은 답답스러운 질문이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시장님을 뵙자고 했던 이유는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뵙자고 한 거고요. 알아들었고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세 차례 용역을 보고 받을 때 계속 북부교육기술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용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묘연하게 마지못해 언젠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면 오늘 이런 자리를 안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오늘 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시립장애인 뇌성마비 복지관은 저 자리에 그대로 7층짜리 건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은 다시 또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말씀인지 노원구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애정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두 번째로 많은 구의 자치구이기도 하고요. 노원 장애인 친화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원구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고립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부서 간의 소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예, 네, 잘 시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돌봄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돌봄 정책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학령기 장애인, 특히 초등학생들의 주간활동과 사회 참여는 학교 생활과 돌봄을 겸한 방과 후 활동으로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예. 얼마 전에 우리 노원 미래교육주거 박람회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뵈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날 우리 서울시 교육청과 노원구청이 교육협력 특화지구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까 노원구 청소년들이 더욱더 교육과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형 늘봄학교가 2024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를 통해서 시행됐고 2025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2024년 늘봄학교를 이용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돌봄과 늘봄을 하면서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그 만족도가 높아서 교육감으로서 상당히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와 아이들의 여건과 요구에 맞게 또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되는 늘봄 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 확대라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치구마다의 내용을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 초등학교의 평균값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604개 초등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566개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늘봄교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늘봄교실의 참여율은 일반 아이들은 33.2%의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51.9%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가 포함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약 18.7% 정도가 더 참여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교육감님? 예,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는 학부모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돌봄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들만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를 살펴봤더니 특수학교는 늘봄교실 참여율이 8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구나라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보다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처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이렇게 87.2% 정도까지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다니고 있구나, 일본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공간의 네. 부족, 두 번째는 지원 인력의 부족, 이 두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늘봄학교 지금 그러면은 늘봄교실에 대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초등학교 566개 중에서 늘봄교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1,632개입니다. 교실도 있을 수 있고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목조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898개는 전용 공간으로 일반 학교는 쓰고 있고요. 734개는 겸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일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만약에 또 감소해서 빈 공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25개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늘봄교실 공간 67개 중에 64개가 겸용으로 쓰고 있고요. 단 3곳만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간 부족의 문제가 여기에서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특수학교하고 과거부터 있던 특수학교의 환경이 너무너무 판이해서 오래된 노후된 그 특수학교 경우에 새로운 공간 확보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늘봄 교실도 문제가 되지만 특수학교는 여건상 초등, 중등, 고등이 다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등이나 지금 현재는 늘봄 교실이 저희가 초등 1, 2학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과 중등,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던 방과후 교실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대대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학교에 알아봤더니 학교는 이미 용적률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더 증축이나 아니면 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들은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어머니들은 안전하고 또 이동하기에 어떤 문제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의 늘봄 교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공간 확보를 위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늘봄 교실을 만들어 가는 순간 다른 용도로 사용 원래 됐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들이 전부 교육에 꼭 필요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은 선생님들한테 학교 그러니까 교실로 쓰고 있던 수업하는 교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내놔라. 이렇게도 지금 어머니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금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절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하는지, 늘려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좀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좀 더 중기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는 그렇게 이제 그 공간에 문제가 있고요. 일반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가 특수교육 대상자이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거죠. 지원 인력이 네, 지원 인력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과 부모님들이 말하는 말씀은 다른 일반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이렇게 분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늘봄교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인원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보다 조금은 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통합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방과 후 우리 놀봄 교실에서도 학교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봄 교실을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늘봄을 운영을 하면서 늘봄 지원 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공립학교 경우에 11개 특수학교에 지금 그 지원 실장이 2명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12월에 바로 다음 달에 9명을 채용을 해서 추가로 11개 학교에 전부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업무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늘봄 실무사는 25개 학교에 각 한 명씩 전부 한 명씩 배치 다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봄 지원 실장을 빨리 충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혹시 그 특수학교의 그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들과 일반 학교의 프로그램 강사의 어떤 급여 수준이나 이것들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급여 수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예.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급여 수준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특수학교에 예. 힘들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일반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반 학교에 다니는 이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에서 보듯이 초등 돌봄 대상자들 경우에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늘봄 교실을 가도 되고요. 또 키움센터, 일반 융합, 또 거점형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키움센터에 가도 되고 또 지역 아동센터도 지금은 꼭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열려 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이런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장애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 교육 대상자들은 이런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 교실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늘봄 교실이 없으면은 그냥 치료실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돌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실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현재 273개가 있고 그중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거점형 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키움센터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노원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네, 있는 걸로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작년에 이제 노원과 양천의 거점센터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교육청의 우리 특수 돌봄 담당자님과 상의하고 해서 이번에는 노원에서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해주겠다는 그런 예.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관련된 학교가 네. 동천학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초등학교 2개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
특수교육 아동들도 이제 키움센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예, 누구나 가보면 정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좋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돌봄에 있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별도가 아니고 지금 이것처럼 초등 돌봄팀과 우리 또 특수 돌봄팀에서 같이 협업하여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 시내에 이 키움센터에서 조금 더 우리 특수욕구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거점센터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예. 예, 좋은 제안을 주셔서 내년에 이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아껴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짐을 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여성가족실과 또 상의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좀 더 배정해달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특수 돌봄 팀에서든지 교육청에서든지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거점 센터에서 그냥 짐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좋은 취지에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자료 돌아가셔 주십니다. 예. 예, 2025년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또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역에서 또 생활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